여러분, 글쓰기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글쓰기 하나로 부자가 된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만나볼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아씨 님이죠. 이분은 현재 네이버 블로그, X,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몇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우연히 시작한 글쓰기 하나로 현재 위치에 올라서 있으시죠. 부의 통찰, 그리고 부를 끌어당기는 글쓰기라는 책도 내시고요. 그에 따라 각종 강의도 다니시면서요. 부를 더 축적하고 계십니다. 부아씨 님도요,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친한 선배가 회사의 압력 등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서요,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명함에 박힌 회사 이름을 가리고 나니까 초라한 자기 이름만 남았다는 것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이름만으로 살아남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일만 하셨으니까요. 네이버 블로그에 몇 년 동안이나 이런저런 글을 올리고 멈추고 올리고 멈추고 올리고를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주제를 결정하고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는 한 개, 하루에는 두 개, 어떤 날은 세 개 이상 쓰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한 지 4년이 넘었을 때는요, 블로그의 이웃이 5만이 넘게 되었고, 게시글 하나에 5천 명 이상이 읽어줬다고 합니다. 상위 0.1%의 블로그를 만들게 된 것이죠. 부아씨님이 이번에 쓰신 책 하나의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불을 끌어당기는 글쓰기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블로그 및 각종 SNS를 통해서 나를 알리는 방법, 그리고 불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블로그를 하시던 분들 중에는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을 겁니다. 주로 검색에 걸리게 하기 위한 정보성 글을 쓸 때 발생하죠.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검색어 반복과 상위 노출을 위한 형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자는요, 이런 글을 죽은 글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사고가 담겨 있지 않고요. 검색 경쟁을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블로그에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고요.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담아야 한다고요. 이 책은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요, 당신이 지금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 2장은 좋은 글은 어떻게 쓰는가. 3장은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기본편입니다. 4장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심화편이고요. 5장은 글을 나누어 부를 창출하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4장까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당신이 지금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 저자는요, 회사를 다니며 생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더 심해지면 회사도 다니지 못하니까 이런 무력감에 휩싸여 며칠간을 우셨다고 합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셨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노트에 적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글쓰기였죠. 글쓰기는요, 5가지 장점이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짜예요. 글쓰기는 돈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애드포스트나 X의 후원 등으로요. 그리고 회사에 국한된 인간관계를 넓힐 수가 있어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독서 토론 클럽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온라인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시야가 넓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괜찮다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회사를 다녔는데요. 글을 쓰다 보니까 정말 회사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글을 쓰면서 나에 대해 알게 되는 부분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글을 쓰면요, 자기 개발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소비자의 자세로 읽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글감을 찾는 방식으로 글을 읽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이런 목적성은요,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가장 큰 혜택은요, 온라인 명함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강력한 온라인 명함을 얻은 것이에요. 블로그, 스레드, X 등 부하 신임을 검색하면요, 온갖 긍정적인 피드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현금 흐름이 이 온라인 명함을 통해서 만들어지신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라인 글쓰기를 시작하고 꾸준하게 실행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대단한 재능이나 지능은 필요하지 않다고요.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보면요, 아무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을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학교가 나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것에 취업할 수 있었고요. 회사는 평생 고용을 제한했었어요. 입사만 하면 30년 이상을 일할 수 있었고,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평생 직장 같은 건 없습니다. 40대도 조기 퇴직을 권고받고 있는 시대예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올바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한 채로 살아야 한다고요. 각자의 정답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 시대죠. 각자가 가진 색깔을 드러내도요, 충분히 박수받을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결국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독서는요, 세상을 배움으로써 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글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저자는 제안 하나를 합니다. 모든 습관은 100일 지속하면 굳어지니까요,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독서와 글쓰기를 하라고요. 독서 30분, 글쓰기 30분 정도로 균형을 맞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요, 절로 독서 시간과 글쓰기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대 중반부터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요. 대략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셨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얻은 건요, 지식보다 오히려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얻은 지식보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운 것이 더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식은 단기간에 쌓을 수 있지만 사고력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높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인간의 두뇌를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삶의 대부분을 일하는 데 보내고요. 남는 시간을 영상을 보며 보낸다면 두뇌를 개발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이죠. 앞으로는요, 사고력을 키우는 사람과 사고력을 키우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독서를 가까이 했어요. 스티븐 잡스도 독서광이었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병상에서 3000권의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저자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독서가 결국 글쓰기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독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요, 글쓰기는 사고력을 비약적으로 증진시키고 나아가 독서하는 방식까지 바꿔버립니다. 모든 독서가 글쓰기를 위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에게 기업가치 35조 원을 만든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그들은요, 글쓰기가 경영과 삶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쓰기는요,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일단 써보자. 그러면 생각하게 되고 글감을 찾기 위해 생산자의 시각으로 책을 읽게 될 것이다. 세상에 당신의 생각과 가치를 전달하라. 그러면 당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 영향력을 전달한 만큼 당신에게도 부가 생길 것이다. 모든 부는 내가 가치를 전달하고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글쓰기는 훌륭한 가치 전달의 수단이다. 다음은 2장, 좋은 글은 어떻게 쓰는가의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저자의 글쓰기 노하우를 알 수 있습니다.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좋은 글을 여러 번 읽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글쓰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많이 늘죠. 저자 스스로와 주변 온라인 지인들의 글을 보면서 이 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소에 좋은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글쓰기는 결국에 말하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수준 높은 대화를 즐기는 사람은요, 글쓰기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글쓰기에는 평소 우리의 언어 습관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글쓰기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글쓰기의 기본은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담은 글쓰기를 한다면 그것은 유일무이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글을 쓰고 나서요,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 나의 무의식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의 영역은 나를 알무로 이끌게 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글은 쓰면서 계속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글쓰기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쓰는 순간 좋은 글쓰기가 되죠. 그럼 좋은 글을 쓰는 세 가지 마인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타성입니다. 글에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브랜드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꾸준함이에요. 매일 글 쓰는 것만으로도 1년 뒤 상위 10%가 됩니다. 매일 글을 쓰는 것, 올바른 방법으로 쓰는 것, 그렇게 오랜 기간 쓰는 것이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죠. 꾸준함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글쓰기의 10가지 기본이 나옵니다. 온라인에 쓰는 글도요, 엄연한 글쓰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온라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하듯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요, 힘을 빼고 쓰는 글이 가장 좋은 글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글쓰기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글을 읽는 독자는 모두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읽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글을 짧게 끊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죠. 예를 볼까요? 문장을 짧게 하면 전달이 명확해집니다 보다는요, 끊어가지고 문장을 짧게 하세요. 전달이 명확해집니다 라고 쓰는 것이죠. 세 번째, 제일 좋은 글은요,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양이 충분해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글은요, 짧아도 나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글이에요. 짧게 쓸 수 있는데 길게 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결론부터 쓴다입니다. 두 갈씩이죠. 결론부터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독자는 바쁘기 때문에요. 내 글을 읽는 순간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인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락을 나누어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독자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요, 서론본론 결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1회는 나의 스토리, 2회는 다른 책의 인용, 3회는 나의 생각으로 결론을 짓는 거죠. 이런 구조화를 통해서요,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여 나의 구조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인물의 대화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대화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짧은 글을 쓰는 것도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천자 정도를 쓰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나 스레드를 활용해서요, 짧은 글을 쓰는 연습부터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라고 해서 굳이 글을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매력적인 제목을 정하십시오. 블로그는 이웃들의 피드의 글의 제목과 사진, 앞부분을 미리 볼 수 있어요. 평범한 제목이 아니라 조금 매력적인 제목이 필요한 이유죠. 우리의 인식에 반하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단정하는 제목에 사람들은 흥미를 느낍니다. 예시로는요, 열심히 사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인식에 반하는 거죠. 그 외로는 사람이 하루에 6시간만 자면서 살 수 있을까?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5가지 방법, 우리는 땡땡하고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식의 제목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도한 궁금증을 자아내놓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글이 이어서 나온다면요, 독자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요, 마지막에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한번 읽은 글을 정리하면요, 독자가 내 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사진이나 짤을 활용해라. 포스팅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구독자들이 글을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죠. 이제는 온라인 글쓰기의 기본을 넘어서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고급 스킬들을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10가지를 유념하면서 글을 작성하면요, 훌륭한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10가지 처음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독창성, 진정성, 인사이트, 가독성, 할 수 있다라는 희망,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 일기처럼 쓴다, 충분한 소통,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고급 스킬 첫 번째, 독창성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독자가 블로그에 방문해서 글을 읽은 다음에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죠. 그럼 이 독창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우리 이야기 자체가요, 바로 독창성입니다. 어디서 보고 듣고 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가 있으며 운동을 좋아하고 여의도에 직장이 있고 해군을 나왔고 등등 나의 특징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당연하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를 블로그에 담으세요. 이게 독창성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가 블로그의 독창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분별한 공유입니다. 블로그에 실제로 내가 쓴 글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 코멘트가 없는 공유를 하는 거예요. 꼭 공유를 하고 싶다면 내가 왜 이 글을 공유하는지, 이 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독창성을 해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블로그의 수익화를 위해서 상업성 포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문제예요. 고작 몇만 원을 벌겠다고 업체에서 전달하는 포스트를 올려버리면 수많은 이웃을 잃거나 수많은 이웃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당신의 블로그에 찾아오는 것은 당신의 글을 읽기 위해서지 광고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고급 스킬 두 번째는요, 진정성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요, 작가는 일단 솔직해야 합니다. 최대한 나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를 조작해서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요, 어느 순간 독자에게 들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픔을 공유하는 것도요, 진정성을 더하는 팁이 될 수 있어요. 저자는 블로그 초기에 직장 생활의 애환을 자주 적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방황했던 일도 적었고요. 세 번째 고급 스킬은 인사이트입니다. 아무리 독창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도요, 사실 글에서 배울 점이 없다면 독자는 모이지 않습니다. 모든 글에는요, 크고 작은 교훈을 담고 있어야 하죠.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글은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어준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라고요. 저자는 이를 위해서요, 좋은 구절과 이미지를 발견하면 따로 엑셀과 폴더에 정리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저장된 것들을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연결을 해서요, 글을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블로그 글감으로 생각하고 그 주제에 맞는 격언이나 사진을 찾아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고급 스킬은 가독성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합니다. 지금도 이 책을 쓰면서 최대한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쉽게 쓰는 하나의 방법으로요, 짧게 문장을 쓰고요, 3개에서 5개의 문장으로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죠.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요, 스스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글이 더 쉽게 읽히고 이해될까 하면서요. 다섯 번째 고급 스킬은요, 할 수 있다라는 희망입니다. 모든 글은요, 독자에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희망이 공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글은 독자에게 가능성을 심어주는 글이다. 즉, 내 글을 읽는 독자가요, 내 글을 읽기 전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고급 스킬 여섯 번째는요,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블로그 글에 권위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내 글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책의 구절을 이용하는 걸 선호하죠. 고급 스킬 일곱 번째는요, 일기처럼 쓴다입니다. 초등학생이 쓴 일기처럼 왓을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에 갔고, 학원에 갔고, 집에 왔다 식이 아니라요. 저자가 말하는 일기처럼 쓰라는 것의 의미는 글 쓰는 공간을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풀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고급 스킬은 충분한 소통입니다. 이웃의 글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 수도 있고요. 내 글에 달린 댓글에 좋아요와 대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요, 무료 전자책 배포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런 활동들은요, 결국 나를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고급 스킬은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플루언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이웃이 10명이든 10만 명이든 블로그가 대단해진 것이지 내가 대단해진 것이 아니다라고요.
마지막 고급 스킬 10번째,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좋은 글은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글인가?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글은요, 남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0가지 글쓰기 고급 스킬을 정리해 드렸고요.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럼 글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만의 책을 쓴다는 생각으로 써라 라고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면요. 블로그 글이 수백 개 쌓이고 이웃수가 수만 명이 되면 이제 자신의 이름이 박힌 책을 발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작가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저자도요, 부의 통찰이라는 책의 80%가 블로그 글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 작가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글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어느 정도 자신의 관심사가 있는 주제를 선택하기도 수월합니다. 주제가 집중되어서 소위 잡블로그가 되지도 않습니다. 좋은 주제는요, 내가 잘 쓸 수 있는 글, 내가 좋아하는 글, 독자들의 수요가 있는 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요,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글의 소재는 어디서 구할까요? 저자는 아래에서 소재를 구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책을 보면서, 책의 구절을 정리한 나만의 포맷을 보면서, 남의 블로그 글을 보면서, 나의 예전 블로그 글을 보면서, 텔레그램, 단톡방 등의 정보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이게 결국 영향력 있는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도 글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쉽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블로그 글을 쓸 때 30분 이상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려면요, 일정한 포맷이 있어야 돼요. 포맷이 있으면요, 차별화가 되고 일관적으로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꾸준히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자의 대표적인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나의 스토리, 두 번째 책 등에서 얻은 문구, 세 번째는 교훈이죠. 다음은 3장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기본편. 우리는요, 탑 퍼널에서 이웃을 확보하고요, 링크를 통해 블로그로 유입시키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탑 퍼널에는 뭐가 있냐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X, 스레드가 있고요. 미들 퍼널에는 블로그가 있어요. 바텀 퍼널,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이 되는 퍼널에는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출간도 있고 강의도 있겠죠, 사업이. 결국 바텀 퍼널이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탑 퍼널로 갈수록 사람이 많지만 휘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탑 퍼널에 우리의 컨텐츠를 자주 노출해서 사람을 모으고요, 이를 블로그로 유입시켜야 합니다.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려면요,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을 발행하기 전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체크되어야 돼요. 문법 오류는 없는가, 눌러보고 싶은 제목인가, 글을 가져가고 싶은가. 우리는 독자를 편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법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내 글을 눌러보고 싶게 하느냐는요, 주로 제목이 결정합니다.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면요, 직관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좋은 글쓰기의 5가지 방법, 이런 게 좋은 예입니다. 참고로요, 홀수가 짝수보다 좋습니다. 홀수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 장에서는요, X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법이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감을 주는 인사이트, 리스트 형식, 관심 있는 뉴스, 트렌드, 그리고 나의 생각이죠. 다음은 4장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심화편. 이 장에서는요, 저자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SNS를 모두 연결하라. 당신이 인플루언서가 되길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SNS들의 연결성을 만들어야 한다라고요. 플랫폼마다 다른 주제를 다루지 말라고 합니다. 연결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브랜드는 결국 잦은 노출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명 OSMU,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플랫폼의 특징에 맞게 조금씩 가공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X에는 책의 문구를 인용하고요. 스레드에는 이 인용과 함께 짧은 생각과 사진까지 같이 올리죠. 그리고 블로그에는 자신의 생각을 길게 추가해서 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콘텐츠가 쌓이고 본인만의 스타일이 정립됐다면 전자책을 쓰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전자책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거든요.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은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바로 생겨요. 그리고 아이디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정보와 지식을 조합하고 경험을 넣어서 판매하면 됩니다. 그러고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경쟁자가 적기도 해요. 가격 탄력성이 커서요.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용도 가능하고요. 확장도 용이합니다.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자기 개발이 됩니다. 쓰는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언젠가 전자책을 한번 써봐야겠네요.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저는 나를 위한 글이 결국 남을 위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글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글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글은 남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 인해서 부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핵심 내용 정리해서요.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